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거는 한자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동력이 되겠죠. 동력. 그래서 한자 그대로 동력. 우리가 뭐 보통 어떤 기계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걸 움직이게 하는 힘. 뭐 요즘은 이제 워낙 과학이 발전하고 해서 전기가 웬만한 이제는 이제 자동차도 전기로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어쨌든 이 동력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동력을 주는 이제 것들은 많죠.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는 이제 내연기관들 뭐 어떤 연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동력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동력이란 단어는 그런 단순한 기계들을 어떤 물건을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있어서 사람도 동력이 필요하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상이 없거나 아니면 목적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힘이 안 나잖아요.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보상도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힘을 쓰는데 보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힘을 쓰는 정도가 많이 틀려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또 원동력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원동력이란 단어도 이 단어의 의미를 두고 보자면은 이 사람과는 별 관계가 없는 단어긴 하지만 보통 사람한테는 원동력이라고 많이 쓰죠. 아닌가? 어쨌든 동력, 원동력, 뭔가를 움직이는 힘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 이 단어는 사람, 물건, 사물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찌엔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찌엔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뜻,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는 이제 한자 그대로 건립하다라는 뜻이 있겠죠. 건립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건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립하다라는 뜻이 또 어떤 의미로 파생이 되느냐? 이 건립은 보통 어떤 건물 혹은 뭐 실체적인 것들을 이제 건립을 할 때 건립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혹은 뭐 어떤 단체라든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걸 세우는 경우 그게 이제 설립하다가 되겠죠. 설립하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세우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뜻이고 자, 두 번째 뜻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세우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는데 빼겠습니다. 그거는 겹치니까 형성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형성이라는 건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찌엔리라는 단어 의미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렌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렌찌. 요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 사이에 찌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래서 렌찌 하면 요거는 이제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렌찌 인간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 관시가 붙었죠. 관시. 중국에서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관시. 그래서 렌지 관시. 물론 그냥 관시라는 단어만 사용을 해도 인간관계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자면 렌지 관시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
자, 그러면 뭐 단어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감성 지수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죠. 包括에 들어가는 거예요. 如何培养主动做事的动力? 어떻게培养, 배양하다, 뭐 키우다, 기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主动做事的动力, 주동적으로, 한마디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능동적인 做事, 일처리의 动力, 원동력을 길러내는지. 페이양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걸 이제 얼마나 능동적으로 일처리에 함으로 있어서 이제 능동적인 일처리의 원동력,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동력을 기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지, 그리고 如何建立良好的人际关系등. 어떻게 보면 이 감성 지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 싶어요. 어떻게 建立, 형성을 하는지, 세우는지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을? 良好的, 양호한 人际关系,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양호한 인간 관계를 형성해 가는지 등을 包括, 여기서 이제 包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등을 포함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뭐 예를 든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겠죠. 그래서 요 윗줄까지 나온 내용, 저번 시간부터 요 윗줄까지 나온 내용은 이런 감성 지수에 대한 어떤 정의, 설명을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밑에부터는 이제 얘가 나옵니다. 一个情商高的孩子. 자, 칭상, 감성 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성 지수가 高的孩子, 높은 아이는 懂得主动做事, 主动读书, 主动做作业. 그러니까 아이를 예를 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동더는 이제 할 줄 안다, 이해한다 그런 얘기예요. 높은 아이는 뭘 하냐면 능동적으로, 능동적인 일처리를, 능동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主动读书, 또 능동적으로 책도 읽고, 主动做作业, 능동적으로 숙제도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그냥
원초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은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주동이라는 표현은 능동적이라고 썼지만 결국에는 스스로란 얘기가 되겠죠. 스스로. 이게 이제 감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뭔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누가 옆에서 꼭 뭘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릴 때 보면 뭐 받아쓰기라든지 어린아이들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받아쓰기 만점 받아오면 뭐 엄마가 뭐 사줄게, 아빠가 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뭐 성적을 잘 받았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했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따르는 이제 보상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계속 이어지죠. 근데 감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그런 보상 지수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책도 읽고 뭐 숙제를 한다. 물론 앞에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감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뭐든 무슨 일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주동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이제 주동적인 건데 이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내용 여기까지 보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능동적인 일처리의 원동력을 길러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양호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지 등을 포함한다. 如何培养主动做事的动力，以及如何建立良好的人际关系等。如何培养主动做事的动力，以及如何建立良好的人际关系等。감성 지수가 높은 아이는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능동적으로 책도 읽고 능동적으로 숙제를 한다.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一个情商高的孩子懂得主动做事，主动读书，主动做作业。一个情商高的孩子懂得主动做事，主动读书，主动做作业。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